준 플레이오프 인제 하늘내린과 경기 SG 골프의 대결. 이제 인제 하늘내린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또 장고대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30초. 네, 포스트 시즌 진출한 4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리그 1위는 부광택스 팀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네, 이 중국의 1인자 위징 선수를 용병으로 영입을 하면서 지난해에도 큰 기대를 모았지만 사실 기대만큼의 성적이 지난해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정말 이 팀을 어느 팀이 막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이 11승 3패로 정규 시즌 1위를 했고요. 개인 승수도 엄청납니다. 이 팀은 3대 0 승리가 그만큼 많아요. 네, 2위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랭크되었는데요. 1주전 김채영 선수도 참 승리를 많이 공헌했고요. 네, 김채영 선수가 9승 5패를 기록을 했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뒤를 받쳐서 조혜연 선수가 8승 4패를 기록하면서 이 팀의 원투펀치 그리고 뒤를 잇는 이 중국의 용병 왕천싱 네. 선수 이 팀도 정말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인제 하늘내린과 경기 SG 골프 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후지사 리나 선수와 류이나이웨이 선수가 빠지면서 양 팀 모두 100%의 전력을 풀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타로 등판을 했던 이영주 선수가 박지은 선수를 잡으면서 지금 홈런을 친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반대로 SG 골프팀에서는 강다정 선수가 대타 홈런을 쳐주길 기대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이 부근에서 이 백도를 공격을 가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마지막 착수 이곳을 강다정 선수가 늘면서 더 이상의 어떤 공격은 좀 어려워졌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30초. 이바둑도 아직은 모르는 승부로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오유진 선수는 손을 돌려서 좌상기 쪽 걸쳐갔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 보던 이 하변 진행과 지금 실전의 하변 진행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수순들이 있었는지 한번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은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하나 걸친 후에 이 높은 중국식. 네. 하나, 오유진 선수가 전투를 하면 자신 있다. 또 초반 이 정석 진행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일곱, 강다정 선수가 최근에 유행에서는 살짝 비껴나서 네. 이곳을 두었고요. 약간은 이 복고풍으로 포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면서 이 백의 두 칸 사이를 노리니까 백이 그냥 지키기에는 너무 굼뜬 느낌이고 여기서 오히려 흑진영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여기서부터의 진행이 재밌습니다. 백이 그냥 이 귀 쪽을 이어주었다면 흑도 한 이 정도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찢는 수의 의미죠. 30초. 하나, 그런데 둘, 셋, 바깥쪽으로 늘면서 진행이 되니까 네. 여섯, 이제는 이 사이는 여덟, 흙이 좀 멀어져서 연결이 어려워졌지만 대신에 이제 집으로 좀 득을 보고 끊어지더라도 아래쪽의 흙은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끊는 것이 강렬하지가 않은 거죠. 네, 지금 이 끼운 수가 재밌었습니다. 끼우니까 흙도 뭐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여기를 늘고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있어서 이곳을 지키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 지키면 늘고 단수 쳐서 망하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반대쪽으로 선택을 하고 넷, 다섯, 대신에 여섯, 이곳 두 점은 잡히는 일곱, 진행이었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이 진행에서 일단 이곳에서 백이 좀 잘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유진 선수가 여기서 이곳을 지킨 수로는 차라리 중앙 쪽을 그냥 축으로 몰아서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실전은 안쪽으로 좁혀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강다정 선수가 침입을 해서 타겟에 성공한 모습이죠. 30초. 하나, 타기하면서 2점도 살려나가게 됐고요. 다섯, 여섯, 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키고 느니까 아홉. 이 부분에서는 흙이 많이 당했습니다. 역시 오유진 선수의 이수는 좀
문제가 있네요. 차라리 중앙 쪽을 확실히 두는 편이 나았습니다. 지금 이후에 이곳에 침입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침입을 하니까 한 칸을 띄었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바둑은 초반 진행 흙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곳에서 강다정 선수가 성공을 거두면서 30초. 하나,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끝이 나면 서로 네. 간에 다섯, 그렇게 바둑판에 빈 공간이 보이지 않는데 여덟,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상변 쪽 처리가 중요합니다. 네, 강다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은 상변 정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네요. 30초. 하나, 둘, 네, 셋, 그래서 오유진 선수의 선택 이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강다정 선수가 여기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에 이곳을 다가서는 것과 여기를 압박하는 것 맛보기로 하겠다는 거죠. 둘 다 좋은 자리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 흙이 정말 실리로 완벽하게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네, 뭐 이런 식의 달리는 수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백돌이 어차피 여기 가까이에 있으니까 뭐 서로 자신의 길을 가는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물론 백의 이 두터움이 발전성으로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지만 백돌이 좁은 만큼 조금 중복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두터움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제 백이 맞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참 두 곳 모두 너무나 두고 싶은 자리예요. 네, 뭐 이쪽은? 탐나는데요. 바짝 갈지 누목자로 갈지 그건 어렵습니다만 참 탐나는 자리죠. 개인적으로 어느 곳이 더 탐나시나요? 초.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되면 둘, 셋, 넷. 저라면 일단 상변 다섯. 쪽을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근데 중앙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네, 상변 쪽을 가고 이곳에 흙이 다가올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그건 좀 도움이 되겠죠. 이 한 점에 대한 압박을 가할 때에도 이 교환이 없을 때와 비교해 보면 뭐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이는 단점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있으니까 이 교환은 되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그런데 이때가 문제죠. 받아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이렇게 될 때가 좀 문제라서 사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여다보는 수를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것은 높게 있을 때가 아니라 낮게 있을 때 많이 들여다봐요. 네, 지금 높게 있기 때문에 또 오유진 선수도 반발을 했고요. 저 날짜가 더 실리적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흙도 이어주기보다는 저런 반발이 떠오르죠. 30초. 지금 강다정 선수도 들여다본 수가 조금 타이밍이 빠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아가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받을 거라면 확실히 백이 좀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강다정 선수가 여기를 받아두고 나서 흙이 여기를 잇는다면 이쪽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자리가 워낙 좋아졌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수를 교환시키고 나서 그렇다면 오유진 선수도 사실 여기를 이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제는 아니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아닐 수 있죠. 안 있고 뭐 이런 자리를 민다든지 두고 싶은 자리는 참 많아요. 네, 강다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 서로 두고 싶은 자리는 참 많은데요. 이곳 어떻게 정리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인제 하늘 내리는 속기대국 승리로 이끌었던 이영주 선수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30초. 하나. 네, 이영주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불계 승리로 또 박지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대구 초반부터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초반에는 별로 좋은 흐름이라고 안 봤는데요. 나중에 하변의 서부 잘 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변의 칩이 크게 나면서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중앙에서 마지막에 위기가 왔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실수하는 바람에 다행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영주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쉽게 네. 풀이해드리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바라본 바둑판과 이영주 선수가 바라본 바둑판은 반대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영주 선수가 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좌변이죠. 좌변이죠. 네,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영주 선수 이번에 정규 시즌에서는 사실 마음에 드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포스트 시즌에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었나요? 일단 정규 시즌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팀원들에게 항상 미안했었는데요. 저희 팀원 선수들이 워낙 든든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영주 선수 지난해도 사실 정규리그보다는 포스트 시즌에서 더 빛을 보게 됐잖아요. 이 포스트 시즌만 가면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이라도 있나요? 네, 좀 딱히 비결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저 그냥 편안히 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다른 선수들은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바둑리그에서도 포스트 시즌 가면 떠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영주 선수는 평상시대로 두는 게 그런 좋은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오더를 언제 이제 듣게 됐나요? 뭐 후지사 리나 선수랑 사실 어떻게 주전이 누가 될지 좀 몰랐던 상황에서 저 후지서와 리나 선수가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저희 팀 이제 마지막 라운드 할 때 대충 알고 있었었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준비가 있었나요? 제가 정규 리그에는 항상 장고만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속기를 나오게 돼서 네. 그래도 속기에 대한 훈련을 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둘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오늘 이영주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아직 이 일국 장고대국 내용은 한번 보지는 못하셨겠어요? 네, 저도 끝나고 바로 와서 대국은 아직 못 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인제 하늘내리는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네,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이영주 선수 이제 뭐 후지사 리나 선수라든가 다른 뭐 박태희 선수, 오유진 선수 팀원은 4명인데 결국 출전하는 것은 3명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등판을 하고 싶죠? 어떠신가요? 네 저야 하고 싶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등판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모습으로 본다면 또 네, 등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직구전 질문에도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영주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제 하늘내림과 경기 SG 골프의 대결. 네, 아직 일국 장고대국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강다정 선수 중반 이후에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는데 확실히 SG 골프 팀으로서는 박지은 선수가 패하면서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오유진 선수가 누굽니까? 지난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15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가장 빛이 났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MVP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다승 1위였고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한국 여자 바둑 랭킹을 보면요. 최정 선수는 랭킹 1위가 압도적입니다. 네. 근데 이 랭킹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몇 개월째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 박지은 선수가 다투는 형국이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 강자입니다. 네, 또 오유진 선수 하면은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잖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오유진 선수의 재능은 유명했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도 이 선수를 봤었는데 그 당시에부터 이미 이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재능은 참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바둑계에서 기대하는 대로 이 두 선수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또 중국 바둑계 대항마가 되어주니까 참 뿌듯합니다. 네. 아, 오유진 선수가 결국 이 날일자로 응수를 물어봤던 곳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위쪽에 베개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고 이쪽 부분을 이제 밀고 젖혔습니다. 참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 부산 탱크의 저력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끊고 네. 하나, 여기를 넣으니까 셋, 이렇게 붙였어요. 넷,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입니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 한번 사용하죠. 시간을 사용을 안 하면 정말 이상하죠, 이런 상황은. 대단한 승부호흡이 나왔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늘어서 이 백돌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별로 이곳을 두는 손길에서도 그다지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를 붙이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백이 이곳 붙이는 수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이렇게 빈삼각하는 진행이었다면 넷, 다섯, 이건 아무리 나가봤자 이곳 흑돌에 걸려서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하죠. 아홉,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나가면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지금 이쪽 부분에 자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의 교환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 흑 5점이 잡힙니다. 그것이 붙이는 수의 의도죠. 네, 지금 그럼에도 오유진 선수는 단수를 쳤고요. 위쪽은 단수 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생각일지. 하나, 둘, 셋, 넷, 역시 강다정 선수 저력이 있는 선수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전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막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참 서로 어렵습니다. 이곳을 받고 밀고. 네, 지금 젖히는 것이 이건 또 아슬아슬하지만 30초. 이렇게 하나, 젖혀갈 수 있네요. 둘, 셋, 백이 두 수인데 당장 이곳을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일곱, 패가 되긴 하는데요.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이 패는 네,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두든 아니면 이쪽을 잇고 이렇게 두든 패가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단수 치고 여기는 지켜야 합니다. 그때 밀어서 흑이 이곳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면 백도 이 느는 자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30초. 하나 정도는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젖혀서 백이 받아준다면 이 교환만으로도 약간 흠집이 났어요. 일곱, 받으면 여덟, 그때 호구를 치고 아홉, 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것이 우이진 선수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다정 선수가 강하게 반발을 한다면 이제 끝낸 수인데 흑이 여기를 젖혀서 둔다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돌려치는 것은 끊은 이후에 다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그쪽은 돌려치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30초. 하나, 둘, 있고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패감을 쓰는 진행이 되겠네요. 여덟, 아홉. 어,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이 보통의 상황이라면 사실 백이 섣불리 두어가긴 좀 힘든 패인데 지금은 판 전체를 둘러보아도 우유진 선수의 패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진행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이 가능하다면 오유진 선수가 위기가 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패가 만들어진다면 승부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있고 여기를 두는 건 당연합니다. 백도 눌러야죠. 다른 곳을 두면 바로 잡히니까요. 흑이 호구 치는 것은 30초. 하나, 안쪽에서 뭐 이런 붙이는 수를 통해서 안에서 사는 것은 가능한데 다섯, 여섯, 안에서 살았다는 의미뿐이지 이쪽 부분을 흑이 노리지 못하는 순간 이것은 뭐 찔러도 다음에 뒤로 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의 연결이 흑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쪽을 노리지 못하는 순간 안에서 살아봤자 네,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였죠. 안에서 살아봤자 이런 자리를 당하면서 좌상기가 다치고 또 여기를 끊으면 이 흑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흑도 이 진행이 30초. 싸움이 성립하기 하나, 위해선 여기는 네. 젖혀야 합니다. 셋, 그러니까 하나 흠집을 남겨두고 다섯. 그때 뒤로 받아야 그래야 뭔가 싸움이 그럴듯해요. 그럼 백도 물론 이제 반발을 생각해봐야죠. 이제 백은 고민입니다. 여기서 끊는 것도 팩감이 많아서 둘만해 보이고 이렇게 한 칸 띄고 받을 때 뭐 이 부분에서부터 두어가는 이런 진행도 이건 좀 어렵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의 행마가 어떻게 될지 그런 수익기는 필요한데 이 진행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밀었어요. 네, 지금 흑의 다른 팩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끊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딴에서 패를 전개시키는 것은 흑이 이겼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디 팩감을 써도 어차피 백은 해소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해소를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잇고 패하는 것이 더 낫고요. 셋, 따낼 때 여기를 끊어서 자체 팩감을 사용한다면 백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딱 그 장면이에요. 끊을 수 있느냐죠. 네. 강다정 선수의 선택인데요. 30초. 하나, 둘, 네, 지금 끊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섯,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끊어갔습니다. 네. 끊어갔다면 이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네, 패가 될 확률이 높죠. 패가 아니라면 오이진 선수가 뭐 이런 자리를 잇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어떤 이 봉쇄하는 좋은 수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투는 아무래도 흑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패도 사실 패감이 잘 안 보여서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네, 오이진 선수 이제 마지막 출기입니다. 이쪽을 잇고 나서 진행시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둘, 방식인데요. 셋, 넷, 다섯, 이 다음에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일곱, 뭐 이쪽에 수상전을 노려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네요. 네. 이것은 이 싸움을 지금 완벽하게 읽었을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읽을 리가 없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좀 더 쉬운 이 결과가 보이는 패를 보다가 그 패가 패감이 없어서 잘 안 된다고 보고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다정 선수 부산 탱크라는 별명 오늘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여기서는 이제 오이진 선수도 있고 백이 나올 때 좌측에서 어려운 수상전으로 돌입하는 그 진행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이어가죠. 네, 어렵습니다. 여기선 백도 한 칸 뛰는 것과 빈 삼각이 있는데 지금은 빈 삼각을 둬야 합니다. 30초. 한 칸 뛰는 하나, 싸움은 안 되나요? 네, 이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바둑이 바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백의 수가 너무 없어서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흑은 세 수인데 백이 두 수라서 잡혔죠. 지금 저렇게 빈 삼각으로 나와야 방금 전처럼 버퍼 씌웠을 때 백이 오히려 한 수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한 칸 띄어서 여기를 끼움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 지금 빈 삼각을 두었기 때문에 이 네.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선수는 지난해에도 여자 바둑리그에서 만남이 있었죠. 네. 그것도 챔피언 결정전 맞습니다. 최종전에서도 두 선수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강다정 선수는 이제 부산 산미건설 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부산 산미건설 팀에 있었기 때문에 별명이 부산 탱크였고요. 네. 깊은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그런 별명이 붙었고 당시에는 오이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0초. 이 챔피언 결정전 최종전에서 팀의 셋, 이 우승을 이끌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포스트 시즌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되었는데 네. 지금은 바둑이 너무 어지러워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이진 선수 틀러서 올라서자 강다정 선수가 막아가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틀어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이쪽이 흙의 형태가 아슬아슬하긴 한데 네.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안 잡히죠. 다 나가고 나서 이쪽으로 이어도 흙이 한 수 빠르고 이쪽으로 끊고 막아도 흙이 한 수 빠릅니다. 절묘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그쪽으로 끊어야 한다. 그럼 지금 바꿔치기 흐름으로 간다는 건데 애초에 강다정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진행이라면 약간 불만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밖에 못 잡으러 갈까요? 이곳은 흙이 먼저 두더라도 물론 백의 자충을 채우면서 타개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지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둘, 포위하는 작전인데 네. 넷, 실전에 강다정 선수는 다섯, 일곱, 그렇게까지 두질 않았습니다. 여덟, 아홉. 지금 바꿔치기 쪽으로 흘러갑니다.
또 갑자기 타협의 길로 들어섰네요. 네. 강다정 선수가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이 거의 다 선수로 처리가 됐던 자리여서 이렇게 잡는 것은 좀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요. 30초. 이 부분이 다 선수라면 좀 더 크게 잡고 싶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크게 노력하네요. 한 템포 늦게 또 크게 씌우고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은 마지막 30초. 제가 볼 때는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았어요. 둘, 셋, 오유진 선수가 지금 다섯, 이곳 싸움에서 위기였던 순간이 있는데 일곱, 지금은 확실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를 갈 때는 크게 덮어 씌워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그런 진행을 갔던 것이 맞고요. 지금은 여기를 젖혔는데 여길 다 잡아봤자 지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흑이 먼저 탈출해서 백이 다시 추격한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틀어 막았어야죠. 그만큼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넣으니까 뭐 백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네. 둘, 그 다음에 이쪽을 한 번 더 못질을 한다면 다섯, 뭐 여섯, 이곳이나 이곳으로 못질을 한다면 여덟, 지금 이 바꿔치기를 보시죠. 흑의 사석이 12개입니다. 그럼 24집, 26, 28, 30, 딱 30집짜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흑집이 늘어난 것이 35집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흑이 여기를 뻗었죠. 애초에 이 부근은 100이 두터웠던 자리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오유진 선수의 성공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네. 여기를 둘지 아니면 다섯, 수익기만 확실하다면 여기도 참 두고 싶은데 네. 이거는 우세를 좀 의식하는 거네요. 네. 지금 이쪽 바꿔치기가 흑이 잘 풀리다 보니까 간명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몇 수 전만 하더라도 오유진 선수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네, 오유진 선수가 분명 위기로 보였는데 강다정 선수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든 처리하고 나서 중앙으로 가고 또 중앙을 갈 때에도 좀 더 크게 또 폭넓게 이 공격을 갈 필요가 있었는데 30초. 너무 하나, 작게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에 셋, 집착을 하다가 넷, 다섯, 지금은 여섯, 먹긴 먹었지만 목에 걸렸습니다. 여덟, 아홉. 네, 어려웠던 수읽기 싸움 결국 바꿔치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강대중 선수가 이쪽 부분에서 좀 집으로 득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쪽에서도 잘 처리를 해야 득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젖힘을 항상 받아야 되고 그러고 막으면 흙이 늘어야 합니다. 그때 한 칸을 띄면 그러니까 여기 아무 교환도 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 그 이유는 여섯, 흙이 여기를 끼워서 여덟. 이렇게 잡는 것은 백이 득본 것이 없으니까요. 이쪽이 잡히고 그래서 백은 이제 이어서 두게 되는데 네. 백이 미리 좌측을 이런 식으로 교환해 놓으면 나와 끊는 것이 있고 이렇게 끊어서 교환해 두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교환해 놓지 않는다면 이때 흙이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치받으면서 맛보기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들여다봐서 끊으면 이젠 아까와는 달리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30초. 하나, 여기를 두고 둘, 이렇게 끊어서 흙이 잡힙니다. 그럼 이쪽 부근은 나중에 강다정 선수가 이렇게 괴롭힌다면 많이 깨지겠네요. 여기를 뒤로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백이 선수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제 우상귀 쪽도 모양을 30초.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바둑이 딱 이 정도 승부 같네요. 지금 흙집이 우변을 제외한 채, 이곳은 아직 확정가는 아니니까요. 이쪽 부근의 흙의 전체 형태를 제외한 채 이곳 그리고 이곳만 셌을 때 백집 전체 플러스 덤과 비슷합니다. 아, 백집도 이제 상변을 제외한 채요. 백집의 이곳과 덤을 합쳤을 때 아, 네. 마지막 30초. 비슷합니다. 하나, 그렇다면 둘, 셋, 이곳에서의 흙집과 이곳에서의 백집 누가 많이 나느냐의 승부인데 그거는 흙이 좀 많이 나 보이죠. 일단 모양상으로는 흙집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강다정 선수가 좀 형세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둘 것이 아니라 어깨 짚어서 들어갔어야죠. 여기를 들여다보거나 어깨 짚거나. 이런 수는 바둑이 확실히 좋다고 볼 때 두는 수인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정도만 깨러 들어갑니까? 아,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깨러 들어가는 것은 약간 아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처럼 진행시키는 것이 더 나았죠. 왜냐하면 이진행과 아까 진행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이수교환, 이수교환 있고 이쪽은 이렇게 교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편이 나중에 여기를 찔러서 2점 잡는 것도 있고 백이 득입니다. 강다정 선수가 지금 중앙을 잡는 과정도 그렇고 잡은 이후에도 계속 수법이 조금 느슨합니다. 오유진 선수는 여자 기사들 중에서 가장 형세 판단과 계산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네. 분명히 지금의 이 흐름 정확히 형세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강다정 선수가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지금 불리한데 약간 늦추고 있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강다정 선수가 좀 노력할 곳은 적어질 텐데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 띵수는 네, 이건 너무 느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세한 승부가 아니라 그보다는 좀 차이가 나게 불리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쪽 부분을 들어가서 뭔가를 했어야 되고요. 하나, 둘, 이것이 승부수도 아니라 만만치 않더라도 충분히 둘만한 정도의 여섯, 그런 일곱, 수법인데 여덟. 그런 곳을 이렇게 굳혀준 것은 아쉽습니다. 거기는 흙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겠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받지 않으면 이곳 치중을 통해서 넷, 다섯, 이런 끝내기가 여섯, 일곱. 굉장히 큽니다. 이 수가 좋은 수인 이유는 네. 받으면 그때 끊어서 단번에 수가 나고 이 교환 없이 끊는 것은 이었을 때 아무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마늘 못 두면 이렇게 단수 치죠. 그래서 이 교환 없이 먼저 가는 것이 이런 형태는 실전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두고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끝내기고 지금은 받아두는 자리가 정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흙이 먼저 이 좌변 뛰어갔었더라면 여섯, 집으로도 일곱, 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바로 전에 오유진 선수가 둔 수가 여기니까요. 이곳에서 큰 수가 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네. 지금 실전에 오유진 선수의 끝내기는 정확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런 자리 그냥 다섯, 뛰어서 여섯, 무난하게 정리하면 여덟, 뭐 이곳 들여다본 수를 줄 수도 있고요. 아,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마지막에 뛰었는데요. 두는 손길에는 흔들림이 보였지만 저 수 자체가 이상한 수는 전혀 아닙니다. 형세 판단 해보죠. 30초. 하나, 둘, 셋, 이곳과 이곳을 합치면 19집입니다. 여섯, 거기에 일곱, 사석이 오유진 선수가 하나 앞서고 있으니까 합치면 20집이고요. 3번 남았습니다. 네, 이곳이 약 32집 정도, 52집이죠. 거기에 이곳이 한 41집 정도는 납니다. 41집.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집이 몇 집인가요? 여덟, 41집. 아니요, 전체가 아, 20집에 지금 이곳이 20집이고 이곳이 32집이었고요. 52집에 이곳이 41집이면 이런 93집인가요? 큰 집이네요. 네. 흑집이 93집이 나고 100은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100집은 한 80집 정도 여섯, 나고 있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지금은 여덟, 아홉, 반면 10집 이상 오유진 선수가 우세합니다. 어느 한 선수가 이 차이를 놓칠 만큼 이렇게 미세한 차이는 아닌데요. 네, 지금은 강다정 선수가 끝내기에서 뭔가를 해내야 이 차이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그런 곳을 찔러 들어가는 것은 불리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정확합니다. 여기를 끊기 전에 흙이 먼저 둔다면 일선 젖히는 것이 흙에 걸리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젖힐 시간이 없고, 이렇게 있는다면 이쪽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를 잡는다면 먼저 단수를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부분적으로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정수가 어떤 수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곳을 단수 치고 여기를 칠 때 있는 게 그나마 정수로 보여요. 이렇게 둬야 될 듯 싶습니다. 흙은 이쪽 단수가 아니라 이쪽 단수를 쳐야 나중에 이제 백이 밀고 이렇게 되는 자세에서 흑돌이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냐 차이거든요. 네. 끊었을 때 아무래도 흑돌이 이렇게 따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이 이 두 점에 대해 자충이 되니까 지금은 우측에서 단수를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가장 주의해야 될 수가 이쪽으로 있는 거죠. 지금 이 단수가 싫어서 여기를 이었다가는 네. 바로 여기를 나가서 바둑은 역전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곳을 찝는다면 크게 수가 났습니다. 네, 월진 선수 정확히 받아갑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까지는 이제 교환이 되고 다음에 강다정 선수가 선택할 곳이 거의 이 자리거든요. 그럼 흙이 들여다보고 나서 이런 곳에 끼워서 이제 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 끼우면 한 점은 희생타로 해서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집으로 큽니다. 그곳을 두거나 아니면 이곳을 붙여서 끝내기를 하거나 하면 흑승이 유력합니다. 네, 그곳은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 수가 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이 끝내기가 이제 몇 집짜리인지를 봐야 합니다. 일단 우진 선수가 이 자리는 빨리 교환을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백이 역으로 찔러오면 네, 그 자리 들어갑니다. 안 받자니 약간 맛이 나쁘고 받자니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곳을 빨리 결정을 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수 이후에 선택도 물론 이쪽을 줄 수도 있지만 안 받고 그냥 이런 자리를 깎아 들어가도 깔끔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받으면 그냥 이거 붙여서 작지 않은 차이로 흙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집을 줄여가네요. 우유신 선수의 이 후반 능력은 국가대표팀 남자 선수들도 감탄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형세 판단과 계산력, 끝내기 이런 부분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 이제부터는 바둑이 불리한데 게다가 설상가상 상대가 가장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의 이 30초. 추격전이기 때문에 하나, 점점 바둑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반면 열집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백의 한 칸 띄임이 좀 느슨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투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이진 선수가 앞서는 형국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백의 이수 그리고 이수 여덟. 그리고 여기를 끊기 전에 먼저 이쪽 부분에 어떤 전투를 걸어갈 수 있는지 여부 그런 점이 모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는 이 부분에서 강다정 선수가 완착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수법을 봐서는 강다정 선수가 지금 중앙만 잡으면 좋다고 형세를 좀 오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그 자리도 두텁고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 선수인가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양쪽 끊어지는 것이 맛보기죠. 게다가 역끝내기이기도 하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00이 받아야 합니다. 오유진 선수가 뭐 이쪽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붙이더라도 지금은 반면 10집보다는 15집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유진 선수가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평소에 이 여자기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최정 선수만 없다면 이 선수가 1인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랭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은 선수와 김혜민 선수와 함께 이제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30초. 최근의 성적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가장 돋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유진 선수가 올해 정규리그에서만 거둔 성적이 9승 5패인데요. 오히려 그 성적도 지난해 워낙 뛰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죠. 지난해가 10승 2패였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강다정 선수 괴롭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나는데 상대가 빈틈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의 오유진 선수는 정말 정확합니다. 예전과 비슷해요. 예전에도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도 조금은 이 초반 행마라던가 반면 운영은 굼뜬 느낌을 주었지만 네. 이 세밀한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오유진 선수에게도 단점, 뭐 약점이랄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까지 오유진 선수가 이 국내 무대에서 타이틀 획득이 거의 없는 것은 최정 선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이 최정 선수에게 도전했다가 패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국할 때 내용을 보면 물론 최정 선수가 강해서 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유진 선수가 스스로 무너지는 내용이 더 많아요. 10초.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셋, 평정심을 넷, 다섯, 빨리 찾는 것이 일곱. 앞으로 이 선수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만 보강이 된다면 이 최정 선수와 1위를 또 다투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타고난 재능은 뛰어난 선수죠. 오유진 선수를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제가 처음 봤었는데요. 당시에도 이미 이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한국 여자 바둑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고 그 오유진 선수가 중간에 바둑을 잠깐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잘 돌아와서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30초. 하나, 둘, 한국 여자 바둑계로는 엄청난 전력 손실이 있을 뻔했어요. 네. 그 제가 같은 도장이었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오유진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문 후배였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집이 가까워서 도장에 좀 산책을 하다 놀러 가거나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오유진 선수의 지도 사범이었던 한종진, 지금은 감독이죠. 바둑리그 감독인데 네. 한종진 감독이 가끔 이렇게 가면은 좀 복귀 좀 해주라 해서 복귀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기풍이 지금과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세밀한 부분에서 정확하고 약간 뭐랄까요, 뭐 파워 넘치는 바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오유진 선수가 워낙 재능도 뛰어나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을 아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오유진 선수에게 그때 복귀해줬던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을 아, 못하더라고요. 정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끝내기가 점점 더 단조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오유진 선수가 만약 불리했다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진 않았을 거예요. 이 들여다보는 백의 빈틈을 노린다던가 좀 다른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면이 우세하기 때문에 가장 간명하게 그리고 가장 변화의 여지 없이 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이쪽에서 뭐 붙이는 수라든지 이 전투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순간순간의 판단에 있어서 수일기가 됐든 형세 판단이 됐든 그 판단력에 있어서 오유진 선수에게 오늘 바둑은 뒤처졌습니다. 30초. 그리고 그 판단력이 오늘은 형세 판단에서 좀 뒤처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섯. 이런 식으로 작게 잡아서 네. 형세가 어떨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느는 것을 상대에게 허용하고 나서 그때 형세가 어떨지 초읽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 흐름을 이제 몸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적인 형세 판단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둔감했던 것이 오늘 바둑에 만약 이 바둑을 친다면 패인이 될 것 같네요. 네, 강다정 선수 좀 유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아쉬운 거거든요. 강다정 선수가 이 부분에서 이 타개하는 과정이라던가 여기서 전투를 시작하는 과정은 굉장히 잘 풀어나갔습니다. 이곳은 참 강다정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픈 자리네요. 뒤로 후퇴하자니 이미 너무 당했고 그렇다고 따내고 나서 여기를 이어봤자 어차피 뭐 후속 수단이 없어서 크게 득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패를 뭐 계속 버틸 수도 없고요. 네. 진퇴양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끝내기에 접어들어서도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좀 더 정확하게 격차를 벌려나가는 모습이네요. 여기서의 이 노련한 선수 교환도 그랬고 이 부분에서 붙이고 이 끼우는 수순도 깔끔하게 정리하긴 하는데 그 깔끔한 과정에서 전혀 손해를 안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어떤가요? 그 격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더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30초. 지금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곳도 받아야 되는 자리였죠. 받지 않는다면 백이 여기를 둬서 여기는 뭐 교환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를 두는 것과 여기를 두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끊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곳을 받으면 더 이상 뭐 수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받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도 뭐 수가 날짜리는 아닌데 지금은 마지막 미세하다거나 뭐 혹은 뭐 반면 열집 이런 차이도 아니기 때문에 네. 왠지 저렇게 받을 것 같았어요. 이 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를 두는 것은 네. 수는 나지 않지만 이렇게 두고 나서 어쨌든 뭔가 끊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뭔가 좀 나중에 찜찜한 구석이 있죠. 지금 저렇게 받아두면 뭐 여기를 끊는 것도 없고 가장 완벽한 그게 자세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지금의 강다정 선수의 수법도 다음은 끝내기를 보고 있죠. 여기 붙이면 이쪽 부분에 약간 이 끝내기 수순이 있습니다. 막으면 흑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잇고 나서 일선을 내려서서 넘는 것과 내 집 내고 사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수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도 받아뒀습니다. 네, 지금 뭐 승패와는 무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강다정 선수가 지금 불리한 가운데 뭔가 끝내기를 위해서 둔다면 이런 자리 치중 가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가 이런 자리 찔러오는 것이 가장 싫거든요. 좀 껄끄럽죠. 네. 아마 지금 오유진 선수는 그냥 뒤로 받아줄 거예요.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네, 오유진 선수도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방금 전에 이런 자리 치중해서 여기를 젖혀서 넘고자 하는 것과 흙이 이쪽으로 받는다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끊고 수를 내려가는 것이 맛보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뭐 반드시 치중하고 해서 뭐 큰 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리고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네. 자리에는 초, 찔러 들어가는 쪽이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대로 흘러가서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마지막 3국까지 가질 않습니다. 네. 3국을 가게 된다면 이제 하늘내린에서는 박태희 선수와 경기 S주골프에서는 송혜령 선수의 등판이 30초. 유력했죠. 하나, 네,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확정적이라고 해야 되어 되나요? 있는 상황인데 다섯, 여섯, 포스트 시즌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규 시즌과는 달리 이 개인 승수에 따라서 어떤 팀 순위의 변동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2대 0으로 앞서게 되면 3국을 두지 않고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유진 선수의 승리와 함께 네. 인제 하늘내린 팀의 2대 0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또 이영주 선수가 박진 선수를 꺾어줬기 네, 때문인데요. 역시 상대 팀의 에이스를 대타로 나와서 꺾어준다면 뭐 팀의 사기가 오르지 않으면 이상하고요. 셋, 지난해에 이어서 다섯, 여섯. 역시나 이 포스트 시즌에서 자기 목 이상을 해주는 이영주 선수, 게다가 지난해 이 팀을 챔피언으로 이끌었던 네. 에이스 오유진 선수, 그리고 또 이번 이 준 플레이오프에는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꾸준히 잘해주는 박태희 선수, 거기다 또 일본 바둑계 유망주 후지사 리나 선수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거기에 지금 전력이 더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네. 네, 인제 하늘내린 팀 참 무섭습니다. 30초. 박태희 선수 오늘 3국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정규리그에서만 거둔 승수가 9승이거든요. 네, 9승 5패를 기록을 했죠. 오유진 선수와 승패가 같습니다. 만약 인제 하늘내린이 올해에도
이 챔피언이 된다면 MVP 선발에 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네. 경기 SG 골프 팀 입장에서는 팀의 주축이었던 이 루이 선수가 빠진 것이 참 아쉽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루이 선수가 빠짐으로 해서 이 팀의 에이스가 빠졌고 그와 함께 지금 힘을 쓰질 못하고 있어요.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 7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3패 중에 2패가 또 인제 하늘 내리는 오유진 선수와 박태희 선수에게 당한 패배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내린 팀에서는 루이 선수가 등판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유진 선수를 루이 선수 등판이 유력한 1국으로 어떻게 보면 잡으러 네. 갔는데요. 근데 이제 상대는 강다정 선수로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뿐이지 오유진 선수가 역시나 에이스의 위용을 그대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오늘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은 이제 정규리그 2위의 포항 포스코 캠텍 팀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오늘 두 팀 중에 어느 팀을 응원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전에서 그렇게 상대성이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평소만큼의 실력을 보여주느냐 그런 이제 강심장이 중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뭐 어느 쪽을 꼭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그냥 두 팀의 이 전력 분석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네,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셋, 벌어진 것 같은데 넷. 강다정 선수가 이 정규 리그와 달리 너무나 중요한 승부이기 때문에 차마 돌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끝내기에서도 점점 격차를 벌려서 지금 거의 20집에 육박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강다정 선수 준 플레이오프 1국 장고대국의 등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유진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 선수에게서는 하나, 거의 뭐 승점을 셋, 따내지 못하는 넷,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만 여섯, 그 외에 다른 여자 선수들에게는 항상 아홉, 이 무적의 열. 위용을 세 번 과시하거든요. 남았습니다. 기풍 자체가 전투형보다는 그래도 계산에 능하고 뭐 이런 다른
뭐랄까요, 남자 선수들 기풍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반대로 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비슷한 또래 이 육성군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끔씩 오유진 선수 놀리죠. 맨날 전투 중에도 개가만 한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이 형세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집으로 본다면 하변 쪽에 찝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 웬만한 곳은 거의 2집짜리 끝내기고요. 하변은 몇 집으로 봐야 되나요? 조금 계산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백이 먼저 끝내기라면 이곳을 두고 막으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곳을 두는 것이 득일지, 마지막 30초. 인지, 하나, 둘지, 둘, 아 똑같네요. 셋. 그러면은 넷, 그냥 흙이 맞고 이렇게 다섯, 처리가 되는 자리이고, 일곱, 여덟.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100집이 2집이 늘어나고 이곳은 2와 3분의 2집짜리입니다. 여기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2집이에요. 여기가 더 큰데 지금은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좀 벌어져 있죠. 네. 여기는 딴에도 100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어서 딱 2집짜리입니다. 백도 하변을 두는 것이 최선의 끝내기인 거죠? 네, 지금은 이 자리가 가장 큰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하변 쪽을 2와 3분의 2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3분의 1, 3분의 2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참 설명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곳을 두면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나중에 백이 젖히고 흙이 이렇게 따내는 형태가 나오죠. 근데 이 집은 그냥 한 집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를 따냈다고 한 집이라고 하기에는 다음에 백이 둬서 이 한 점을 드러낼 패의 여지가 있고, 네. 그렇다고 지금 흙이 이으면 한 집인데 반집이라고 하기에는 백이 뒀을 때 백이 확실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이 3분의 2집입니다. 그런데 실전에 프로들이 둘 때 뭐 여기는 2와 3분의 2집, 뭐 저기는 1과 6분의 1집, 뭐 그래서 계산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눈에 봐서 이쪽이 더 크면 두고 뭐 그런 것을 정밀하게 뭐 세진 않습니다. 가끔 이제 훈련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끝내기 어려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끊는 것이 몇 집짜리인지를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은 훈련의 일환이지 실전에서는 요즘 점점 시간도 짧아지는데 네. 이런 데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끝내기 수순이 있는 것이 더 낫죠. 이런 곳은 아무리 빠른 기사가 한번 시험을 보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한 3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아. 저는 모든 기사들이 3분의 1집, 3분의 2집을 계산해 가면서 개가를 하는 줄 다 그렇진 알았어요. 않습니다. 6분의 1집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곳입니다. 이런 백이 만약 이쪽에 돌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를 하나 젖혀두는 교환이 네. 6분의 1집 손해입니다. 어. 이 끝내기 설명은
계속 들어도 좀 제 걸로 만들기가 어렵네요. 근데 끝내기는 원래 전문 기사들에게도 어렵습니다. 네, 이제 다 끝이 났네요.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강다정 선수가 끝까지 개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배가 하나 남아 있나요? 네, 이제 개가가 시작이 됩니다. 우변이 30집. 좌변도 30집이고요. 네. 흑집은 딱 70집이 났죠. 네. 네, 백집이 48집. 집. 네, 반면 22집입니다. 네. 네, 차이는 좀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 SG 골프의 강다정 선수고요. 네, 차마 도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이 패배의 무게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네, 1구 장고대국은 인제 하늘 내리는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오유진 선수가 팀 승리를 확정짓게 됐는데요. 이영주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승리로 인제 하늘 내린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역시 전기 챔피언팀은 강하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에이스의 이용을 과시하면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강다정 선수가 마지막까지 이 도를 거두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이 포스트 시즌에서의 이 패자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또 많은 기사들은 강다정 선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많은 경험 있는 선수들은 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 강다정 선수가 초중반에는 사실 흔들림이 없이 잘 판을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에 후반에 접어들면서 형세 판단 미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막 끝이 났는데요. 이 대국 하이라이트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진행입니다. 네. 초반에 좀 생소한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쪽을 끊으면서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뒤로 돌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실전은 여기를 나와서 끊고 끼어 이어서 흙의 좌측으로 받으면 여기를 올라서고 한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히는 자세가 안 나온다는 것이 강다정 선수의 의도였습니다. 네, 실전은 이곳을 단수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쪽을 흙이 제압하고 백은 좌측에 2점을 잡았죠. 이 과정에서 일단 흙의 세력이 그래도 굉장하기 때문에 흙이 약간 편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이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중앙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두고 나서 뭐 이수가 됐든 완벽하게 제압을 해두고 나서 여기를 걸치면 뭐 이쪽을 붙여서 둘 수도 있고 협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을 넓혀간다면 결국은 백이 침입하지 않는 순간 이 집 모양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이끄는 것이 실전보단 좋아 보였는데 실전은 이렇게 좁혔는데도 불구하고
침입을 하니까 네. 꽤나 크게 수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다정 선수가 잘 처리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 부분에서는 강다정 선수가 이 흑진영을 유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타개하는 수법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변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쪽을 두면서 중앙과 연결을 하면서 백도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변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끝내기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는 다시 바둑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네. 네, 문제는 이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먼저 여기서 들여다본 수가 조금 과했죠. 이수로는 이쪽을 맞고 받을 때 그때 일단 상변을 벌려두고 이수가 될지 이수가 될지 어떤 것이 정수인지는 어렵습니다만 상변을 벌려두고 흑이 좌변을 침입을 하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국면입니다. 실전은 먼저 여기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흑이 이어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강다정 선수의 의도였겠습니다만 받아주질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괴로워졌습니다. 일단 이 모양 자체가 좀 당했고요. 네. 여기서 밀고 젖혀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뭐 흑으로서는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이곳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쪽도 지금 밀고 젖혀갈 수 있었으니까 지금 이곳이 약간 허무해졌습니다. 예, 강다정 선수가 여기서는 그래도 끊는 반격을 잘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이 수읽기 싸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수는 오유진 선수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는 굉장히 좋은 맥점이죠. 여기를 그냥 미는 것은 젖히고 이렇게 틀어막아서 이곳에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백이 다 잡혔고요. 백이 뭐 다른 식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가도 단수치고 이렇게 눌러간다면 더 이상의 탈출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붙인 수가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여기를 붙이니까 흑이 여기를 단수 쳐서 아까처럼 이제 바깥쪽을 틀어 막는다면 이제는 이곳의 교환이 자충이 되면서 이수로 인해서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흑이 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전에 오유진 선수도 이수를 당하고 나서 시간 한번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정확히 하고 이쪽을 찔러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받는 것이 흑의 최선의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패가 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밀고 나서 끄는 수도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당연한 수순인데 흑이 만약 패감이 많다면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패가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패는 흑이 패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백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패감을 쓰고 따낸다면 여기서 흑이 패감이 없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단수치고 젖히는 것은 좀 불리하다고 보고 단수치고 이어서 진행을 시켰는데 이쪽을 늘고 네,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백의 수법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죠. 실전에 이쪽을 끄는 것도 사실은 전체를 크게 잡아야지 어떻게든 승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에서 흑이 든다고 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데도 여기를 끄는 것이 조금 이상했고 지금 좌측을 먼저 건드릴 여지도 있는데 결국 실전에는 거기도 하질 못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여기를 젖혀갔을 때 여기는 무조건 백이 젖히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볼 자리입니다. 이건 흑이 움직인다고 해도 계속 추격이 가능하고 우측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는 무조건 틀어 막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다정 선수가 형세를 오판한 거죠. 중앙만 잡는다면 충분히 둘 수 있다고 보고 여기를 둬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 바꿔치기가 백이 좀 손실이 컸고 이후에도 여기선 최소한 우변을 침입하는 식으로 두었어야 되는데 네. 강다정 선수가 여기까지는 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칸 띄고 진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되어서는 바둑이 흑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에도 역시 끝내기와 형세 판단이 강한 오유진 선수답게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오늘 강다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1국 장고대국을 오유진 선수가 승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지 오유진 선수와 현미진 감독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유진 선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중반에 보니까 사실 어려울 법한 전투가 한 차례 등장이 됐는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초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초반에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중반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쪽 전투가 일어난 부분에서 네. 그 부친수를 사실 처음에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는데 실전에는 그 바꿔치기에서 좀 잘 된 것 같아서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네, 오유진 선수 대국 중에는 이영주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대국은 결과를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초인기였던 것 같은데 끝났어가지고요. 아, 그 박지은 선수가 마지막 초인기였어가지고 네. 네, 이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모를 줄 알았는데 저도요. 제 경험상은 저는 바둑 리그를 10년간 하면서 아. 저쪽 반대편의 결과를 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현미진 감독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2대 0으로 빠르게 승리를 결정짓고 이제 다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이 선수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2대 0의 그 성적으로 저희가 올라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워낙 막강한 팀이라서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뭐 오유진 선수는 믿고 있었고 또 이영주 선수의 또 수운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이 주전 경쟁에서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붙게 되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오더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서 괜찮고요. 포스코는 제가 가장 또 두려워하는 팀이거든요. 잘 해주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포스코 캠텍 팀이 좀 가장 두려운 팀으로 꼽히나요? 인제 팀이 약간 강한 팀한테 잘 이겼었는데요. 포스코 캠텍 팀에게는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약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만 네, 강팀한테 많이 이겼는데 포스코도 농담이었습니다. 강팀이었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유진 선수는 저희 포항 포스코 캠텍 팀 어떤 선수와 좀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뭐 김채영 선수, 조혜연 선수, 왕천식 선수 강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김은선 선수도 있고요. 일단 조혜연 선수와 뒀을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그러면 조현 선수와 만나고 네, 그러면 싶습니다. 현미진 감독님께서 오더를 그쪽으로 찾아주시는 걸로. 네. 네, 오유진 선수 지난해에도 이 포스 시즌 4승 2패로 마무리 지으면서 또 MVP 상까지 수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포스 시즌 성적 몇 승 정도를 목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도 좀 MVP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MVP까지는 기대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둘 수 있는 만큼 다 이기고 싶습니다. 네. 역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인 만큼 조금 답변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두 분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강 탁스 팀과 포항 포스코 캠텍 팀 어느 팀이 더 두렵습니까? 일단 부강은 아직 만난다는 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당장은 포스코 캠텍이 가장 두렵습니다. 네. 오유진 오유진 선수는 선수는요? 어떤가요? 저도 모든 팀을 통틀어서 포스코 캠텍이 제일 두렵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와 감독님의 생각이 동일하네요. 네, 팀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문의 현답으로 답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인제 하늘내린 팀의 승리가 확정이 되면서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 대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앞서 이 인제 하늘내린 팀의 오이진 선수와 그리고 현민진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포항 포스코 캠텍 팀 전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뭐 김채영 선수, 또 조혜연 선수, 왕천신, 김은선 선수 이 라인업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인제 하늘내린 팀, 이 디펜딩 챔피언과 어떤 이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인제 하늘내린 팀에서 뽑은 가장 두려운 팀 포항 포스코 캠텍 팀과의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대결 어떤 결과가 나게 될까요? 3차전까지 진행되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